중년 이후 삶의 만족도를 확 올리는 습관 10가지.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제 내 인생의 절반은 지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밝혀낸 건데요. 40대 이후에 특정 습관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습관들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중년기 성인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 가지며 적극적인 노후 준비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결국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30년, 4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10가지 습관은 정말 검증된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 습관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50대, 60대가 되어서도 20대, 30대만큼이나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의 중년 이후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20분 자연과 함께하기. 첫 번째는 매일 20분씩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 중년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매일 20분씩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50%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더 중요한 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울감을 줄이고 창의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쉬운데 자연이 우리의 뇌를 리셋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이라도 좋고 아니면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 새로운 것 배우기.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면 이제 배울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중년 이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언어 학습이나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 같은 것들이 뇌의 가소성을 높여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이에요. 40대, 50대의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해외여행을 더 즐겁게 다니시거나 피아노를 배워서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생기가 넘치거든요. 이런 작은 도전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세 번째 습관, 하루 3명에게 진심 어린 관심 표현하기.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인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하버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연구진은 인간의 말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이라고 단언했거든요. 하루에 단 3명만 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좋아요. 진심으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경비 아저씨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습관 감사 일기 쓰기. 네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검증된 방법이에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셔서. 기분이 좋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중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감사 일기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5번째 습관 규칙적인 운동하기. 5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이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젊을 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중년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6번째 습관 의미 있는 목표 설정하기. 6번째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중년 이후에는 이제 뭘 해도 늦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기예요. 사회적 성공이나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올해 안에 책 12권 읽기, 새로운 요리 10가지 배우기,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기 이런 작은 목표들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줘요. 7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 취하기. 7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수면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면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중년들은 인지 능력이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8번째 습관 디지털 디톡스하기. 8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지내보세요.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9번째 습관 웃음 찾기. 9번째는 의식적으로 웃음을 찾는 거예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하루에 한 번씩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좋아지죠. 10번째 습관 봉사활동하기. 마지막 10번째는 봉사활동이에요. 하버드 연구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신체 건강이 한계 속에서도 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나와 있어요.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보상이 돌아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거든요. 꼭 거창한 봉사활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독거노인분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봉사활동이에요. 자, 오늘 중년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일 자연과 함께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하루 3명에게 관심 표현하기, 감사 일기 쓰기, 규칙적 운동하기, 의미 있는 목표 설정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디지털 디톡스하기, 웃음 찾기, 그리고 봉사활동하기예요. 이 중에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거든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은 대기 중이었습니다.